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사 사경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1급하고 2급 관련한 설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1급하고 2급인데요. 2급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이 파트는 제가 한 몇 가지로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는 간단한 사회조사 분석사가 뭔지, 그 다음에 과목은 어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구성해 드릴 거고, 시험 전략이라는 부분은 그 다음 파트에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대비해서 제가 좀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은 사경환으로서 이 내용은 다른 파트에서 제 소개는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소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의 분야나 그런 것들은 너무 통계 분야하고 이제 측정 불확도 빅데이터 분석에서 강의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는 75년생으로서 통계학과 출신으로서 각종 사회조사 분석사나 이제 통계학 부분에서 각종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은 사조사 1급하고 2급, 그다음에 기술거래사, 그다음 각종 경영 지도사 관련한 책들과 조사 분석사 관련한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실적은 뭐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올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NCS 관련해서도 제가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획, 그다음 품질관리 쪽에서 제가 열심히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다면 저와 함께 사회조사 분석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이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사회조사 분석사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확한 방향성이라는 것들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고자 본 강의를 좀 제가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것은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서 실제로 1급하고 2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1급은 좀 적용 조건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2급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조사 그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조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제로 실무적인 부분을 동시에 접근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 향상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자격증만 취득하는 것은 저희는 좀 그런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떻다? 좀 자기 능력 발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능력을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여러분 발전 상황에서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것은 전문가라는 측면인데, 전문가는 어떤 거냐?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 그 다음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사회조사 분석사가 되시겠습니다. 자, 사회조사 분석사는 우선 객관적인 조사가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관건을 보게 됩니다. 우선 어떻게 된다?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기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혹은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사회조사 분석사의 가장 큰 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반에 따른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얘를 분석하는 방법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회조사 분석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조사 분석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조사 분석사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역량에서 분석 능력이나 조사 능력을 한바탕 여러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조사 분석사만 가지고 여러분 취업을 하겠다, 그런 접근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역량에서 조사, 그 다음에 분석의 역량을 확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으신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조사 분석사의 1급하고 크게 2급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우선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학력에 전혀 상관없고요. 나이에도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개발적인 서류도 필요 없으시면, 사회조사 분석사 1급 같은 경우는 실무 경력이 좀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무 경력 제가 알기로는 현재 2년 또는 3년의 실무 경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무 경력은 뭐 대표 이사나 기관장의 조사나 분석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와 함께 4대 보험
증명서를 같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전에서 그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겠으나 사조사 2급을 취득하고 나서는 2년, 그다음에 아니시면 3년을 경력이 있으셔야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조사 분석사 1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만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연도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8년 정보는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7년까지만 자료를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조사 1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응시 경력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들이 1년에 한 150명 정도 안팎이 됩니다. 그러시고 실제로 최종 합격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는 1명 정도. 그래서 매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러니까 20명 안팎에서 합격을 하고 계십니다. 2018년 기준으로 최종 합격자도 제가 알기로는 30명 안쪽, 20 몇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적으로 한 300명 정도, 300명 정도의 인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응시 조건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지만 문제 자체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조사 1급 같은 거는 좀 경력과 경험, 그다음에 실제로 분석 능력을 한 번에 같이 좀 실력을 쌓으셔야 되는 것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사조사 2급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사조사 1급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오프라인 강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실제로 2009년에 합격을 좀 했었고요. 자, 근데 사조사 2급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실행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2012년부터까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시게 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누적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대략적으로 연간 전간 3,000명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자격증 시험은 국가 공인 자격증 우선은 총 4회가 진행이 됩니다. 총 4회가 진행되는데 사조사 2급 같은 경우는 1회, 2회, 3회를 진행하고 사조사 1급 같은 경우는 마지막 4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차마도 평균적으로 어떻게 된다? 사조사 2급 같은 경우는 약 1000명씩 정도 합격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응시 인원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최종 합격률 같은 경우는 약 60% 정도 앞에가 되는데 이전에는 상당히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약 30% 안쪽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약 6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최근 2017년 분포만 집중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자료가 아직 발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2017년까지만 자료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성별과 연령대 분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조사 1급하고 2급을 보시게 되면 성별은 거의 비슷합니다. 1급 같은 거는 응시생은 거의 비슷하고요. 실제로 합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러 가지로 분포를 보시면 큰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큰 차이는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응시생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합격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반적 합격률은 약 20% 선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대략적으로 20명 안팎이 합격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조사 2급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성의 비율을 보시면 약 6대4로 대략적으로 여성분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근데 필기 합격률은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조금 높다고 보여주실 수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고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최종 합격률을 보시게 되면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더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합격률 2017년 기준으로는 합격률이 전체 합격률 약 대략적으로 70% 정도가 나타납니다. 70%. 그래서 한 회당 보통 1000명 정도씩 합격을 보시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합격률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에 대해 시험 합격 분포를 살펴보시면 최근 2017년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 20대부터 60대를 보시면 아무래도 60대 분들은 응시생분들이 조금 적으신 부분이고요. 주로 어디에 많이 응시되신다? 20대와 30대 안팎에서 많이 응시를 하시고 합격률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큰 차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으로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1급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살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2급입니다. 이에 반해서 2급은 만 20세하고 30대, 40대를 50대 이상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40대까지를 보시면 전반적 합격률이 60% 이상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그 이후로는 대략적으로 한 50%대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연령대나 혹은 성별에 따라서 큰 차이가 합격률에 큰 차이가 나는 자격증은 아니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에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합격률 자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0대 분들이 많이 응시하시고 그다음에 합격률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최근 합격률에 대해 1회, 2회, 3회로 나눠보시게 되면 좀 편차가 좀 나타납니다. 편차가 보시면 하지만 최종 합격률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한 회당 약 1000명 정도씩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응시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비율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조금씩 문제들이 조금씩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검정 방법을 보시게 되면 1차 시험과 크게 2차 시험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사조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는데 사조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차 시험은 필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기 형태. 그래서 1급과 2급 모두 필기 형태로 사지선다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OMR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간은 2시간 반, 그래서 100문제 정도에서 2시간 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작업형이라서 실기 형태가 나타나는데 실기 형태는 우선 1급 같은 경우는 작업형이라서 한 번만 시험을 봅니다. 물론 설문지 작성, 데이터 분석까지 다 합쳐서 한 번에 시험을 보는데 하루에 봅니다. 근데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사회조사 분석에서 2급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급 같은 경우는 실기 과정이 크게 필답형하고 작업형으로 구분됩니다. 뭐라고요?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필답형을 먼저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 주에 작업형을 시험을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모두 주말에 시험을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 중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필답형을 먼저 보시고 작업형이 대략적 5일에서 7일 이후에 작업형을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작업형과 필답형 모두 각각 2시간 정도 시험을 보시고 이 실기 형태는 모두 어떻게 된다? 100% 주관식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다 쓰시는 형태가 될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대해서는 별도로 전략 과목에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을 봅니다. 하루에 한 번 일괄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실기 과정입니다. 실기 과정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필답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업형을 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필답형은 배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배점은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일주일 터미가 실제로는 3번을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3번을 시험을 보는 과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2급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사조사 1급 같은 경우는 고급 조사 방법론 처리, 그 다음에 실무 쪽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는 필기 시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론 1, 2, 사회 통계로 구분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 이쪽이 100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토탈적으로 10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쪽에서 30문제, 그렇죠? 조사 방문론 1 30문제, 조사 방문 2에서 30문제인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사 방문 1, 2는 크게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한꺼번에 조사 방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 통계는 40문제로 결정이 됩니다. 40문제. 그래서 배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배점이라 그런 것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평균 다 아시겠지만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평균 60점. OMR 카드고요. 사지선다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2차 시험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도록 하죠. 예, 다음을 보시게 되면 2급 세부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급은 조사방법론 1과 조사방법론 2인데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전반적인 다 조사방법론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이 어느 곳에 한 곳에 딱 몰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사방법론입니다. 조사방법론. 표본 과학적인 연구, 그다음에 설계, 수집 방법, 측정과 개념, 그다음에 타당성과 신뢰도, 그다음에
표본 추치 설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조사 반문론 1이나 2 같은 경우는 우선 전략은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선 30문제,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정확하게 2에서 요것만 나오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배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우선 30문제,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2개, 22개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합격하시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전략을 해주시고요. 이제 문제는 사회통계입니다. 사회통계가 조금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통계는 여기서는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사회통계에서는 40문제인데 최소한 20점, 20개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꽈락이 있기 때문에 16개 이하가 되면은 꽈락이 됩니다. 근데 16개는 너무 간당간당 하시기 때문에 반토막 정도인,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인 20개 정도를 목표로 하시게 되면 22개, 20개를 하시면 충분하게 62점 정도가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성과를 충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기초통계량부터 보시면 여기는 할만합니다. 여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보실 거는 요 부분까지는 요 안에까지는 다소 어렵더라도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형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설검정 부분, 그다음에 가설검정 부분은 여러분들 작업형에서도 실제로 많이 출제되고 아주 기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습을 좀 학습을 좀 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확률 부분이 좀 어렵죠. 네, 저도 많이 하지만 확률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 전략은 나중에 전략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질문지 작성하기, 표본 추출하기, 수집하기 뭐 이런 부분도 실무분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빈도 분석부터 여기는 작업형, 이쪽은 작업형, 작업형의 부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필답형으로 구성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필답형 같은 경우는 조사 반문론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거의 조사 반문론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작업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분석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지침 사항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사회조사 분석사는 국내 유일의 조사, 통계 분석에서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은 자격증은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관련해서 조금 다르다는 거, 접근 방법이 다르고 빅데이터 전문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실기시험이 없습니다. 실기시험이. 근데 이 사조사 같은 경우는 실기시험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데이터 분석에서도 좀 첨가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꽈락 40점이면 한 과목이라도 꽈락 40점이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사지선답입니다. 필기사항이 되고요. 신분증, 시험표, 그다음에 컴퓨터 사인펜, 그다음에 공학용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을, 특히 2019년부터는 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해당하는 부분에서 신분증과 수험표는 여러분 무조건 지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분증은 다 아시겠지만 주민등록증하고 여권까지만 일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긴 한데 그 정도 보시고요. 컴퓨터 사인펜은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공학용 계산기입니다. 이 공학용 계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통계 때문에 우리는 계산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암산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용 계산기를 무조건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학용 계산기가 반드시 필요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풀이하실 때 상당히 편하게, 상당히 쉽게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학용 무료 계산하실 수 있는 무료 공학용 계산기 풀이할 수 있는 무료 동영상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살펴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반용 계산기로도 가능은 하지만 공학용 계산기는 가져가시는 게 상당히 좋다. 우선적으로 보시는 거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카시오 제품, 카시오에서 572S 플러스 제품으로 플러스 제품을 강조드려요. 조금 사용하기가 다른 계산기보다 좀 편해요. 대략적으로 택배비 합쳐서 대략적으로 2만 원 정도 되시니까 그 가격이 약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산기보다는
고학년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풀이하실 때 매우 중요한 활용 도구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조사번 1과 2, 그다음에 사회통계증 총 3과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사법론 1과 2를 그냥 조사반문론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통계는 별도의 과목으로 살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시죠. 시험 일정입니다. 2019년 대비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경우는 국가공인자격증 같은 경우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진행하는 것은 총 1년에 4회가 진행이 됩니다. 4회. 그래서 1회부터 2회, 3회, 4회를 2급을 취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1급 같은 경우만 4회, 단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사조사 2급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필기를 합격하시고 나시면, 다시 필기를 합격하고 나시면 2년간 필기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떻다? 최대 6번까지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서 접수,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가 나오시는데요. 시험일자는 필기시험은 아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역단은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일반 학교에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응시하실 때는 별로 큰 무리가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를 하실 때 약 열흘간의 텀이 있습니다. 열흘간의 텀이 있는데 우선 요건 죄송합니다. 여기는 합격자 발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한번 다시 카페를 통해서 다시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요건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는 자, 약 열흘간의 시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다반이 필기시험은 시험지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신 다음에 가다반이 대략적으로 내일 정도 그 다음날에 출제가 됩니다. 공고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채점을 하시고 여유 있게 합격을 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어떻다? 바로 그 다음날부터 바로 필답형과 작업형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실제로 한 달밖에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합격자 발표하고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시험하고 치르신 다음부터 바로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거 보니까 30 며칠 정도 될 것 같네요. 8월 8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 정도 죄송합니다. 요거는 한 30일 정도 될 것 같아요. 20 며칠 정도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원서 접수를 보시게 되면 원서를 접수하실 건데요. 3일이니까 8월 30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응시를 하시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필기는 날짜에 상관없이 응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기간 안에는 응시를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시험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크게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구분되는데 필답형은 일반 시험장에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형의 공간이 없어요. 컴퓨터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작업형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월 15일이라 그러면 3월 15일 아침 9시에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침 9시에. 그래서 9시 반 정도 되시면 응시할 자리가 없어요. 이 작업형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신청이 안 됩니다. 한꺼번에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 9시부터는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9시 반이 넘어가시면 자리가 없습니다. 공간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첫날 아침 9시에 응시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응시 자격은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조사 2급 같은 경우는 1급 같은 거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력증명서나 그런 것들을 별도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시험 일자입니다. 시험 일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십니다. 나는 요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내가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날짜가 선택이 안 됩니다. 나는 응시하실 때 날짜가 아예 결정이 됩니다. 필답형 며칠, 작업형 며칠이라고 아예 요일과 날짜가 아예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선택이 안 됩니다. 임의대로 선택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단 우선 필답형을 먼저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작업형을 시험을 봅니다. 근데 필답형과 작업형 모두 주말에만 시험을 봅니다. 모두 주말,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토요일을 보고 그 다음 주에 토요일을 보든지 아니면 일요일날 보고 그 주에 토요일날에 작업형을 보든지 그러니까 최소 5일 정도의 격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답형 먼저 보고
작업형을 먼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가 날짜를 선택할 수 없다. 자기가 날짜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 피해답형은 오전에 볼지 오후에 볼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기시험 역시 오전에 볼지 오후에 볼지 그날 시험 응시 때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단 작업형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로 구분됩니다. 작업형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오전하고 오후만 시험을 나눠지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만 시험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전, 오후인데 시험 문제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전에 시험 볼 거냐, 오후에 시험 볼 거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빨리 결정을 해서 여러분 접속을 하시자마자 장소에 비슷한 공간에 있다면 바로 그냥 신청하십시오. 바로 신청해야지 뜸을 들이다가 이거 할까 말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응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 9시에 보시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장소도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이후에 어떻게 된다? 우리는 최종 합격자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문자로 발송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직접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합격증은 어떻게 하냐?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하고요. 직접적으로 수첩적으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거는 A4지로 합격자 어떤 내용들이 쭉 있는지를 자격증에 한꺼번에 다 출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보겠다. 실제로 수첩처럼 자격증을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도 되고요.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은 인터넷으로만 합격 내역서만 살펴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건데요. 우선 사회조사 분석사를 통해서 취업이 가능하냐 우선적으로 말씀드려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사, 분석 파트에서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 사회조사 분석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급하고 1급이 있는데 1급은 좀 여러분들 어렵고 2급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시면 공무원 취득하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파트인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논문을 준비하시면서 나한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공자 즉 통계학과 분들이 좀 계시고 그다음에 조사반문론을 조금 학습하시는 과정에서 그래서 복지학과에서도 많이 응시를 하십니다. 그 외에도 그 다양한 학과에서도 누구나 응시를 가능하고요.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걸 말씀드립니다. 독학으로도 충분히 최종 합격까지 충분히 가능한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무조건 들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몇 번이고 말씀드리면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자기가 열의와 그다음에 책임의식, 그다음에 충분히 하겠다는 열정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사반문론은 충분히 할 만한데 사회통계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답형, 작업형이기 때문에 또 이틀을 또 빼셔야 되고 주말을 계속적으로 빼셔야 되기 때문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에 끼입니다. 중간고사에 끼고 다른 시험하고 일정하고도 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시에 두 개의 자격증을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부터 먼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조사 분석사를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컴활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보다는 모스보다는 훨씬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자격증 기출문제만 풀리해서 합격하겠다 그런 준비를 하신다면 물론 취득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여러분의 능력 배양을 하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순하게 자격증에 이력서에 한 줄을 쓰는 것 외에도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학부 수준에서 취득할 수 있는 중상위권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가산점에 대해서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실 때 반드시 취득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저도 학부 때 많은 후회가 되는 부분도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격증을 그때 조금 기회 있을 때 더 많이 취득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것을 조금 아쉬움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품질 관리나 정보 처리, 차라리 정보 처리를 준비하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훨씬 더 홍보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취업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조사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보실 거면 차라리 정보 처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질문과 답변을 보시게 되면 필기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번을 봅니다. 1년에 3번을 보고요. 조사 1, 2 구분되고 사회통계까지. 근데 꽈락은 존재한다. 근데 한번 합격을 하시면 어떤다?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보고 나서 이제 실기시험을 보시는데 필답형과 작업형 얘는 모두 100% 주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100% 주관식. 그래서 조사 반문론으로 되고요. 작업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100%다 100% 주관식으로 출제됩니다. 이쪽은 꽈락이 존재합니다. 이쪽은 꽈락이 존재하지만 필답형과 작업형은 그냥 합쳐서 그냥 60점만 받으시면 됩니다. 60점. 그래서 필답형이 60점, 작업형이 40점으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 목표치는 대략적으로 이쪽은 40점 이상, 그 다음에 작업형은 25점 이상, 25점 이상을 취득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이 우선적으로 목표이시겠지만 어떤 것에 집중할 거냐, 그 다음에 조사 반문에 집중할 거냐, 사회통계에 집중할 거냐는 전략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조사 반문에서는 최소한 22개 이상은 맞춰줘야 되고 사회통계는 20개 정도, 반토막 정도 하시면 여러분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득점이 목표가 아닙니다. 고득점이 목표가 아니시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진행을 하시되 여러분들의 능력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하시면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쪽은 꽈락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필답형, 작업형 모두 주말에 시험을 보게 되고요. 필답형을 먼저 보고 작업형을 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응시때가 날짜가 아예 결정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문제점은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총 1년에 4번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서 2급 같은 경우는 1, 2, 3회를 시험을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제가 1회에 실기시험을 봤는데 필답형은 45점이 나왔어요. 작업형이 10점이 나와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보고 다음 시험에는 이것만 보겠다. 안 됩니다. 한꺼번에 같은 회차에 실기시험을 동시에 필답형과 작업형을 동시에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분명히 합산이 되기 때문에 합산이 됩니다. 당 회에 합산의 시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면 조사 반문론을 통해서 어떻다? 필답형을 준비하시는 거고 사회통계에서도 가설 검정 이후부터는 작업형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많은 부분 상당히 해결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공학용 계산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일반용 계산기는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용 계산기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공학용 계산기를 하시면 일부 어려운 시험 문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답안 게시를 연필로 게시하면 무조건 빵점 처리가 됩니다. 특히 필답형, 그 다음에 작업형 같은 경우는 볼펜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연필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 응시해야 된다. 그런 것을 분명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이런 부분 되고요. 자, 이상으로 사회조사 분석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 드렸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으시니까 이쪽에 가셔서 이제 카페 게시판에다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답변을 좀 해드릴 건데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드려도 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보시는 거 좀 011이기 때문에 아직도 전 011이기 때문에 카톡이라는 그 부분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시는 것보다는 카페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카페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이기 때문에 가입은 한번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번은 가입 신청서를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웬만한 자료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웬만한 자료. 그리고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할 겁니다. 이미 정리된 폼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각종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험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건 제가 조금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은 도서를 집필하지만 집필하다 보면 오타자들이 제가 그렇게 보는데 오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에 대해서
오타나 풀이가 잘못된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서로 간에 조금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도서에 대해서 기출 문제에 대해서 풀이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이론서나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SPSS나 약권 풀어봤더니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답변은 계속적으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가입을 하셔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 절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광고 절대 없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절대로 활동하는 정보도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명확하게 진행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회조사 분석사 관련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